여러분, 지금 이 영상 30초만 제대로 들어보세요. 곧 2026년입니다. 요즘 어디서나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내년부터 노인복지 확 바뀐다더라. 기초연금 40만 원 다 준다던데. 간병비도 나라에서 다 대준다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 전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기대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헷갈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헛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2026년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확정된 것이 뭔지, 아직 계획인 것이 뭔지, 그냥 소문인지 정부 공식 발표인지, 이게 딱 구분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복지 정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카톡, 문자, 전화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죠. 문제는요,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아직 결정도 안 된 걸 내일부터 다 받는다처럼 말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대부터 하게 만들거든요. 아, 내년부터는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그래도 40만 원은 나오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고 나서 막상 주민센터 가보면 어르신은 해당 안 되세요? 이 말 한마디 듣고 돌아오는 분들 지금도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립니다. 저도 유튜브 보고 갔다가 아니라고 하더라. 왜 영상마다 말이 다 다르냐?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여러분, 이 영상은 그런 혼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소문, 카더라, 자극적인 썸네일, 무조건 준다는 말, 이런 거 전부 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보건복지부 업무 계획, 정책 브리핑 기준, 이걸 바탕으로 2026년에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것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속 하나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확정된 내용은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아직 계획인 내용은 계획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끄시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확정된 줄 알고 미리 기대했다가 상처받으시거든요. 조금 솔직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요즘 복지 사기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국가지원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돈 맡기라고 하거나 개인정보 달라고 하거나 이상한 링크 누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보신 분들도 계세요. 정부 기관인 것처럼 꾸며서 어르신들한테 접근하는 사례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더욱 정확한 정보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건 분명하게 정리됩니다. 2026년에 진짜 달라지는 것 5가지. 나는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뭔지,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 안 하는 방법, 이걸 헷갈림 없이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1. 기초연금 2. 요양병원 간병비 3. 노인 일자리서 4. 일하면 연금 받는 분들 기준 변화 5. 통합 돌봄 서비스 이 중에서 4번째, 즉 일하시면서 연금 받는 분들 이야기. 이거요, 해당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는 이미 연금 받고 있는데 조금 일하면 깎이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조건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걸 몰라서 괜히 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2026년이 이렇게 중요한 해인지 배경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릴까? 2026년은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뭐냐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버스 타보세요. 마트 가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이미 체감되고 계시죠?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20년, 30년 걸렸는데 우리는 7년 만에 들어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기준으로 노인 복지 전반을 손보겠다고 공식적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방향을 잡았다는 것과 이미 다 확정됐다는 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오늘 영상 내용 전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이미 확정된 방향입니다. 이건 정부가 계획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요. 이걸 구분해서 들으시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다음 2부에서는 첫 번째 핵심, 기초연금부터 들어갑니다. 40만 원 진짜 받는 건지, 누가 해당되는 건지, 왜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지,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헛걸음합니다. 2부, 기초연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2026년 노인 복지가 왜 이렇게 크게 바뀌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배경을 아셔야 뒤에서 나오는 혜택들이 왜 나왔는지, 왜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2026년은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는 해예요. 초고령 사회라는 건 뭐냐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5명 중 1명이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버스를 타도 5명 중 1명은 어르신이고, 마트에 가도 손님 5명 중 1명은 어르신이고, 길을 걸어도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르신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속도예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20년, 30년씩 걸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 사회가 됐고 단 7년 만에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돼요. 이렇게 빠른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어르신 수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데 복지 제도가 예전 그대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비 부담, 간병비 부담, 돌봄 공백, 노후 빈곤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통계 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약 38%가 넘어요. 어르신 10명 중 거의 4명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선진국 평균이 14%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요. 그래서 정부가 방향을 확 바꾼 거예요. 예전처럼 아프면 병원, 혼자 못 살면 요양원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하게, 존엄하게 살 수 있게 돕겠다. 이걸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줄여서 통합돌봄이라고 불러요.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따로따로 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연결해 주는 방식이에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박영우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이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퇴원 후였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 집에 오자마자 막막해지신 거예요. 재활 운동도 혼자 해야 하고 밥도 혼자 챙겨 먹어야 하고
병원도 혼자 다녀야 했어요. 자녀분들은 서울에 사셔서 자주 내려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박영우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보다 퇴원하고 나서가 더 힘들었다고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 막막했다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이 진짜 문제다. 그럼 병원에서 끝내지 말고 집까지 이어서 돌보자. 그래서 2026년 3월부터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거예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도 해주고 돌봄도 연결해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한 번에 설계해주는 방식이에요. 이제 2026년에 달라지는 노인 복지는 전부 이 방향에서 나온 거예요. 돈만 조금 더 주는 복지가 아니라 생활 자체를 바꿔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2026년을 기준으로 5가지 큰 변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기초연금 인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일하면서 연금 받을 때 감액 완화, 그리고 통합 돌봄 전국 확대. 이 5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짚고 가야 해요. 이 중에는 이미 확정된 것도 있고 정부 계획 단계인 것도 있어요. 법이 통과됐고 예산이 잡힌 건 확정이고 아직 국회 예산 심의나 법 개정이 필요한 건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확정된 내용이다. 이건 정부 계획이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 구분 없이 전부 다 된다. 전부 다 확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 헛걸음하지 않게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이에요. 2026년에 40만 원 받는다는 게 진짜인지, 나는 해당되는지 여기서부터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3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헷갈리는 구간이고 여기서 대부분 실수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2026년부터 기초연금 40만 원 준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나도 40만 원 받는 거야? 지금 34만 원 받는데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야? 신청 다시 해야 돼? 오늘 여기서 절반까지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왜 절반까지만이냐면 나머지 절반은 사부에서 실전에서 탈락하는 이유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말부터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에 모든 사람이 40만 원 받는 건 아닙니다. 이 말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그런데 이걸 누구부터 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2026년에 먼저 40만 원을 받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입니다. 기준으로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기준 중위소득이 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그 중간값의 절반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생계급여를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2026년에 먼저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옵니다. 그럼 나는 생계급여는 아닌데 기초연금은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분들은 2026년에 얼마를 받느냐?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은 2026년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 대략 35만 원 안팎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2025년에 최대 약 34만 원 정도 받으시죠.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 35만 원 정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에 생계급여 대상 저소득 어르신은 40만 원,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35만 원. 이 차이가 약 5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아, 그럼 나는 40만 원 아니네? 이렇게 단정하고 아예 관심을 꺼버리세요. 근데 여러분,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계속 유지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 두 분이 같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받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원래 혼자면 35만 원 받을 분이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각각 약 28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제도 때문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혼이 더 이득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부 감액을 완화하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건 단계적 완화입니다. 한 번에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부에서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포인트로 다시 짚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조건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게 기초연금 대상 기준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기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둘째, 국적과 거주 조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조건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대부분 머리가 아파지죠. 소득인 정액이 뭐냐? 월급이냐, 연금이냐, 통장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소득인 정액은 여러분이 버는 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부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월급, 국민연금, 일용소득 같은 소득도 들어가고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도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요. 단독 가구는 한 달 약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약 365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대략 예상되는 수치는 단독 가구 약 240만 원, 부부 가구 약 388만 원 수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2025년에 아슬아슬하게 안 됐던 분들, 이분들이 2026년에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실수합니다.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신청을 안 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3부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핵심의 절반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40만 원을 받는지, 누가 35만 원 수준인지, 그리고 왜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4부에서는 신청하러 갔는데 왜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는지, 공무원 앞에서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지, 그리고 신청은 했는데 못 받는 사람 유형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정말 헛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알고도 못 받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이든 복지 혜택이든 정보를 안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지만요.
알고도 실수해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 때문에 생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례들이에요. 이걸 모르고 가시면 상담 자체가 막히거나 아예 신청도 못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말 안 하면 상담 거절당합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헛걸음입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먼저 꺼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가 안 될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포기하신 상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요,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청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기초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 계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확인 요청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립니다. 말 한마디 차이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재산 이야기를 스스로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입니다. 집도 있고요. 차도 한 대 있어요. 통장에 돈도 좀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차가 있다고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예금 있다고 무조건 탈락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있다는 말부터 해버립니다. 이러면 아, 재산 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인식부터 됩니다. 정확한 방식은 이겁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녀 용돈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자식이 매달 용돈을 줘서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자녀가 주는 용돈이 무조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정기성, 금액,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먼저 안 된다고 단정해 버리면 상담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정확한 말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녀 지원금이 있는데 소득인 정액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요.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차가 있어서요. 배기량이 커서요. 오래된 차긴 한데요. 여러분, 요즘은 배기량 기준이 아닙니다. 시세 기준입니다. 차가 있어도 시세가 기준 이하이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차 있으면 안 된다는 예전 인식 때문에 아예 신청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받고 있어서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 말도 절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인 정액 계산에 들어갈 뿐입니다. 금액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전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국민연금 탈락으로 알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유형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입니다. 기초연금은요,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자동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그대로 날아갑니다. 다음 달에 하지 뭐.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이 생각하다가 몇 달 지나버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건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유형입니다. 서류 준비 안 하고 가는 경우입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이 기본적인 것만 안 챙겨가도 다시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 귀찮다.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걸 모르고 가면 헛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중간에 연락을 안 받는 경우, 추가 확인 전화, 보완 서류 요청 전화, 이걸 놓치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지 마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생각보다 까다롭네. 맞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다음 5부에서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를 딱 정리해 드립니다. 날짜, 장소, 준비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솔직히 정보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보만 알고 행동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5부에서는 복잡한 말 다 빼고 오늘부터 3일 안에 해야 할 행동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부터 하세요. 아직 기초연금 안 받고 계신 분들, 혹은 예전에 떨어졌던 분들,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2025년에 안 됐어도 2026년에는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혹은 직접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계산해 주세요. 이 말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전화로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번입니다. 상담 연결되면 기초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금 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이미 신청이 시작된 곳이 많습니다. 보통 전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이 딱 그 시기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늦게 가면 끝입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점수 경쟁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어디든 가까운 곳 하나만 가세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직접 가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1544-3388 여기로 전화하시면 지역별로 안내해 줍니다. 이게 두 번째 행동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과 한 번은 꼭 이야기하세요. 이게 의외로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분들, 배우자분들, 혹은 가까운 가족에게 오늘 들은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꼭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면 됩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 기준 바뀐다더라. 간병비 지원도 생긴대. 노인 일자리 신청 지금이래. 이렇게만 말해도 혼자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가족이 계신 분들, 간병비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은 2026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병원에 물어보셔도 되고 주민센터에 상담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게 세 번째 행동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3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 주민센터. 행동 3가지입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신청 여부 확인하기 주민센터, 시니어클럽 1544-3388번. 셋째, 가족과 정보 공유하기 혼자 판단하지 않기. 이 3가지만 하셔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 주변에 2025년에 기초연금 떨어졌던 분,
복지 정보 잘 모르시는 분, 혼자 사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이렇게만 보내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 봐. 2026년 기준 정리 잘 돼 있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한 번 때문에 누군가는 1년에 몇백만 원을 놓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세금 성실히 내셨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 받는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